소니, 파나소닉, 샤프까지 세계에서 가장 힙했던 나라 일본. 그런데 아직 8, 90년대에 머물러 있다? 얼마 전까지 신분증도 없었다는데 일본은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세계적인 경제대국 일본. 하지만 그와 반대되게 안 어울리는 별명들이 있죠. 그 별명들을 오늘 주제에 맞게 공개해 보자면요. 바로 아날로그 공화국, 디지털 후진국, 비효율 재팬입니다. 먼저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22년에는요 역대 최저 수준인 29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GDP가 높은 국가치고는 디지털 전환이 늦다라는 평가는 일본이 계속 받아왔던 지적입니다. 일상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디지털이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 국가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인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민원도 10초 만에 처리되고 배송은 당일에 도착하고 앱 하나면 해결돼서 은행에 안 간 지 오래된 한국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 일본이 얼마나 아날로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유학생활 4년차 정윤하라고 합니다. 일본은 신기한 게 한국은 이제 관공서 같은 곳에 가면 전광판으로 그걸 띵동하고 불러주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일본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직접 사람이 이렇게 번호표를 들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종이는 택배가 왔다가 사람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택배 회사 종인데요. 한국은 이제 문 앞 배송이라고 문 앞에 놓고 가시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일본은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 택배를 면대면으로 받거나 해야 돼서 정말 귀찮은 부분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같은 거는 다 전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일본은 무조건 이렇게 학교에 직접 와서 여기에 동전을 넣고 직접 뽑아야 합니다. 멀리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도 학교에 이렇게 직접 와야 돼서 되게 귀찮아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은 거의 대부분 도어락을 많이 쓰잖아요. 일본은 정말 아직도 열쇠를 많이 씁니다. 되게 아날로그하다, 신기하다라고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거나 확인받을 때는요 도장이 필요하고 팩스를 전송해야 되거나 아니면 실제 종이를 통해서 뭔가 출력받아야만 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행정처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처리 절차가 아직까지 매우 복잡한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의 이런 모습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물론 일본도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 일본 사람들이 아날로그에 더욱 불편함을 깨닫고 각성하게 된 계기가 특히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팩스와 플로피 디스크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라든가 접종 예약, 감염자와 사망자를 집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요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행정처리 실수도 많아졌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엉터리 확진자가 집계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한국은 빨리빨리 처리했던 일들을 왜 일본은 해내지 못했을까요? 한국은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빠른 행정 절차가 가능했고요. 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었던 나라였던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신분증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은요 그 사람에 대한 기타 정보들이 모두 확인될 수 있는 그 일련의 번호 체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신분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이나 병원을 갈 때는 면허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건강보험 카드라든가 심지어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증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본에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가 있긴 합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에 하도 민감한 일본인들이 많다 보니까요 마이넘버 카드 역시도 의무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발급률이 20에서 30%에 불과한 수준이죠.
때문에 코로나 때도 이 마이넘버 카드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를 보다 보편화하기 위해서요, 다양한 유인책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 6월 기준으로 이 카드의 보급률이 무려 70%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일본은 전자제품 왕국이라고 불렸던 어찌 보면 선두주자의 나라였죠. 그렇다면 대체 일본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몇 가지 이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요, 일본 사람들의 성향도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 살면서 느낀 건 일본인들이 되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튀지 않으려고 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단체 생활, 사회생활 같은 걸 할 때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말을 잘 안 하거든요. 평화로운 물을 흐리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잘 안 해요. 자연스럽게 변화를 안 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문화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뭔가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노주쿠리, 즉 장인 정신에 무장된 어마어마한 숙련공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디지털로 한순간에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문화가 바로 디지털 전환을 조금 늦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고령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층은 이미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죠.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일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저항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일본의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라든가 일본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전 세계 표준화돼서 많은 국가가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기술,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표준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왜 이런 현상에 직면하게 될까요?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나 서비스를 국제 표준화해서 많은 국가에 보급하는데 적극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날로그 시장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장 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1,700억 엔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장이라는 업계는 이렇게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일본 내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요. 기업이나 개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협회도 엄청난 이익 집단으로 일본의 정가와 행정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민감한 일본의 문화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두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불안감, 그리고 일본의 노동시장의 낮은 유연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본을 아직까지 아날로그 공화국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개혁을 추진 중에 있는 게 일본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뒤늦게나마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것일까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국제적으로 일본과 일본 기업의 존재감이 매우 미약해진 상황이죠.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육성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페이스북, 중국 역시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이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못하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25년 이후 최대 연간 12조 엔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아날로그고 한국은 디지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반도체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아날로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소재와 기계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일본의 아날로그 기업들의 도움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을 먼저 달성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파급 효과,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IT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화에 성공한 기업은 아직까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쓰는 IT는 결국 언젠가는 글로벌 표준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의 성과에 너무 도취되기보다는 우리가 부족한 면을 하나하나 보완하는 노력,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